자, 페이지 어디로 오시면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요, 어디냐면요, 강의 노트요, 159요. 그 다음 문제집이요. 문제집은요, 157페이지요. 그래서,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 저당권 부분인데요. 먼저 이 저당권을 보면, 이런 159쪽 강의 노트요. 맨 위에 보면, 물권의 기본적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나요? 이 물권의 기본적 용어 정리, 사실 이것이 맨 처음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159페이지 물권의 기본적 용어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피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된다. 객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담보로 해, 1억 원을 객체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뭐냐면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확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1억을 빌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을한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죠.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죠. 원래 이 을을 뭐라고 한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리니까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준 사람은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를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요. 그런데 갑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 저당을 잡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건물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물권 위에 잡는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 위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동생이란 말이죠. 자기 동생 집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권 위에 보증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것을 뭐냐면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가 주된하고 종된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것은 대통령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대통령이요 주된 권리죠. 비서실장이 뭐죠? 종된 권리란 말이죠. 먼저 뭐가 있고 주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거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립상의 부종성. 그러니까 뭐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게 없으면 저당권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그러면 채권자가 아니다. 을이 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채권이 없다 이 말이죠. 채권이 없으면 뭐가 없다? 저당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아니다 갑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적 없으면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채무자 아닌 사람, 채무자 아닌 사람, 채권자 아닌 사람이 여기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고요.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하거나 채권자 아닌 사람을 저당권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죠. 주된 권리가 뭐란다? 이전하죠. 이전.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그러면 종된 권리도 같이 뭐란다? 이전하죠. 누구한테요? 병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한다. 이런 말이죠. 같이 날아간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이 만약에 을한테요. 돈 1억 빌린 것을 갚아버리죠. 갚으면 어떻게 되죠?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아까 말했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된 권리가 없죠. 그럼 뭐도 없어요? 저당권도 없어져. 그러면 이 돈을 빌린 저당권은요. 당연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말이냐. 당연이라는 말은 말소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는 걸 이것을 소멸상의 부종성, 다른 말로 존속상의 부종성이라고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부종한다는 말이 뭐냐면 따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멸상의 부종성이라는 것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이 말이고, 존속상의 부종성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저당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소멸상의 부종성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존속상의 부종성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이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종성은 그냥 엄격한 건 뭐냐? 엄격하고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엄격한 것은 뭐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치권은 엄격하단 말은 유치권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은 근저당하고 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저당하고 근질이요. 이 근저당하고 근질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부종성이 없는 게 있어. 부종성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유치권 다 부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종성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권은 뭐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나 지상권은 뭐가 없냐?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반성이다. 수반성은 다 있는 것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수반성이 다 있어요. 알겠죠? 수반성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부종성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 뭐가 있다? 지상권이 부종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채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이걸 뭐란다? 187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87조냐 186조냐를 따질 때 187조 용익무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등기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죠. 말소. 등기 말소하면 되는데 만약에 말소 전에요. 말소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말소가 되기 전에.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의뢰의 등기가 무효죠. 돈 갚아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등기를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 등기의 뭐라고 한다?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이에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하나에 상당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가분성. 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불이니까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의리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죠.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잖아요.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8천만 원을 갚고 2천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4를 변제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5분의 4만큼 소멸하는가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냐?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말 수 없다?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상대위성이요. 이 물상이라고 해서 물건이죠. 물건 위에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잡는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치권은요, 물상대위가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은 없다.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리갑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란 것은 뭐냐? 저당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뭐냐?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란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의리 저당권자죠. 의리요. 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만약에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멸실됐다 이 말이에요. 멸실됐다. 그 다음에 훼손됐다. 훼손됐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다. 공용징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용징수 다른 말로 멸회공이라고 얘기해요. 멸회공.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나중에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 건물이 멸실되고 훼손되고 공용징수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물건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서 지배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배할 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도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하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권은 저당권은 물건 위에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없으니까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멸실이 되면서 손해화재보험금이요. 화재보험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화재보험금, 여기서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손해배상금,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공용징수죠. 여기서요. 수용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봐봐, 말을 보면 가치라고 하는 말은 금전이다 이 말, 돈이다. 원래 돈을 가치라고 그래요.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맨 처음에는 뭐였던 것이? 물건이었던 것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 물건이 없어지고 화재보험금이 나왔단 말은 물건의 가격이 1억이면 화재보험금도 얼마다? 1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물건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 물건하고 동일한 것으로 지금 뭐가 생겼다? 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이 돈 위에 돈을 뭐란다? 물건이라고 그래. 물건 위에 미치는 것, 그것을 뭐란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보험회사는요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냐? 지금까지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갑한테 지급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 지급하면 갑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당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상대에서 가치적 변형물은 뭐냐면 뭐죠? 보험회사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고? 압류. 지급하기 전에 이 딱 두 가지야. 중요한 거 끼어들은. 그러니까 물상대에는 첫 번째 유치권은 없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멸회공만 된다. 멸회공.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이라든가 월차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반드시 멸실, 훼손, 공용징수일 때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뭐 하기 전에 그 돈을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 뭘? 압류. 그래서 지급 전 압류.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급하기 전까지 뭘 한다?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상대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 전까지 압류. 근데 이 압류를 누가 하냐? 제3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멸회공만 되고 매매대금 차임은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은 어디까지 지금 설명이 됐냐면 그러냐 강의 노트요 161페이지까지요 지금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62페이지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선 변제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변제권 먼저 뭐냐면 약간 수정할 게 있어. 주택 임대차를 한번 봐봐. 주택 임대차. 그럼 주택 임대차 보면 거기 보면 162페이지. 162페이지 맨 밑에 그 숫자로 되어 있죠? 밑에 주택 임대차 되어 있죠? 서울시 1억에 3,400인가요? 3,400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얼마죠? 2,700. 그 다음에 얼마? 2,000. 그렇게 되어 있죠? 4,500인가요? 4,500이 아니고 얼마다? 5,000이고 1,500이 됐죠? 1,700이에요. 1,700. 아직 그 밑에 상가는요, 아직 바뀐 적이 없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상가는 뭐가 바뀌었냐?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어. 적용 범위. 알겠죠? 그래서 아직 바뀐 적은 없다. 자, 그거 놓고. 자, 이건 우선 변제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 163페이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로 올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저당권, 그 다음에 뭐냐면 근저당권이요. 그 다음에 압류, 뭐가 된다? 가압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등기, 담보, 이렇게요.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소라는 것은 다른 뭐냐? 매매는 이런 거 없어. 경매일 때만, 경매일 때만. 만약에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서 을이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경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1억하고요. 여기 1억하고 1억 이렇게 빌려주고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용익권 등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럼 빨리 등기부를 쳐다봐야죠. 그 등기부를 쳐다봤더니 뭐가 돼 있다? 여기 A는 저당권, B, C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먼저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았더니 여기 어디가 있다? A 여기 있죠. 그럼 어디 있다? 근저당권 여기 C 여기 있죠. 그럼 A하고 C하고 여기 있잖아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이 A하고 C하고 여기 있죠? 이 A하고 C를 뭐라 한다? 말소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어요? 저당권이 더 위죠? 여기 이게 더 위죠? 그러면 이것이 이 건물에서 기준이래. 그래서 기준에서 이것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을 해. 소멸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집이 만약에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부터 다 없어져. 다 없어지니까 이 건물에는 아무런 권리 하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끗한 건물을 경락을 받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소멸하는데 그 말은 이 B는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을이 이제 경락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경락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말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요. 여기서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아무런 것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를 보면 똑같은 것인데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A가 뭐냐? 전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근저당권이고요. 여기는 뭐다?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건물 있죠? 이 건물의 을이요. 경락인이다. 이런 말이죠. 경락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야 되겠죠. 찾을 때 어디가 있다? B가 있고요. C가 있죠. 이렇게 B하고 C하고. B하고 C 중에서 어디가 더 위다? B죠. B가 더 근저당권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B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B 이하만 다 소멸해요. B 이하만. B하고 C하가 없어져. 그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죠.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경락인이 뭐란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 경락인이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경락인이 뭐란다? 인수한다. 이것을 뭐란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락인이 책임을 져요.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인수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이름 이해됐나요? 그럼 이 사람이 인수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인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하면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는데 이것을 인수하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뭐죠?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수주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세권자죠. 여러분 전세권자가 뭐란다? 배당 요구를 하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요구. 즉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겠죠.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을 해요. 원래 전세권은 원칙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가 5억이 예상된다. 5억이 경매가가 예상된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맨 위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은 얼마로 경락을 받아야 되냐? 5억의 경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2억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 건물 가격이 경락 가격이 5억이 예상된다. 5억이. 그럼 5억이 예상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로 경매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요, 2억을 빼고 3억 원의 경매가 들어가야죠. 그럼 왜냐면 5억의 경매가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은 5억짜리예요. 5억의 경매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보증금이 얼마죠? 2억이죠? 2억의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경락인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돼서 내가 경락을 받으면 전세권자나 임차인한테 2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냥 내줘야 되니까 내가 이 건물이 5억짜리로 생각을 했으면 5억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얼마에 들어간다? 3억 원의 경매에 들어가야 경락을 받아야 나머지 2억을 남겨놨다가 여기서 전세권자나 임차인한테 2억을 돌려줘야 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경매 대금이 나오죠. 매각 대금이 경매가 됐으면 경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이 경매 대금에서 돈으로 이제 우리가 어때요? 배당을 받아가야 되죠. 돈을 받아가야 될 때 제일 먼저 뭘 받아가냐?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빼. 실행 비용.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5억의 매각 대금이 있다. 그럼 저당권 실행 비용은 약 한 15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이걸 먼저 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죠. 그런 비용을 이제 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빼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뭐를 빼자면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3취득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어.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구권. 이때 비용은 필요비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는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또 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빼냐? 세 번째로 최우선 변제권을 빼.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빼냐?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뺀다. 이런 말이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로 뭐가 있죠? 여기 네 번째로 뭐냐면 당해세가 있죠. 여러분 당해세는 뭐죠? 재산세라든가 증여세 이런 것들이죠. 건물 자체에 나오는 거, 땅 자체에 나오는 세금이죠.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주택 임대차고요.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임금 우선 특권이 있죠. 임금 근로자들. 여러분 근로자들 임금 우선 특권은 뭐죠? 3년분의 퇴직금, 3월분의 임금, 3월의 임금이에요.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상가는요, 서울에서 6,500 이하는 2,200까지. 주택은요, 1억 이하는 3,400까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다? 채권, 이것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채권이죠. 원래 이러면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알겠죠? 채권이 물권에 뭐 할 수 있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제3취득자. 그럼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물상보증인은 뭐가 물상보증이에요? 물상보증인은 맨 끝에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누구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란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제3취득자요. 그럼 제3취득자는 뭐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 이렇게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죠. 갑이 있고 여기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여기요 뭐가 냐면 여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날요 저당 잡죠 1억을 빌려주고, 여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2월 1일날 근저당을 잡죠 1억을 빌려주고,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하죠. 1억을 빌려주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그 토지를요,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거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매수했거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제3취득자는 강의 노트 없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제3취득자니까 이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권리가요. 경매가 되기 전, 경매가 되기 전하고 경매가 되고 난 후하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고 난 후에는 뭐다? 경매인이 될 수 있죠. 내가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여기 보면은요, 제3취득자는요 경매대금에서 경매가 이미 끝나죠. 그러면 경매대금에서 비용 상환을 제일 처음에 청구하죠. 두 번째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3취득자가 직접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기 전에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되냐? 지금 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매수했거나 전세나 지상권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A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 지상권자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전부가 다 어떻게 돼? 소멸하고 없어지죠. 소멸하고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요, 이런 건물이 경매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죠? 경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1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에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소멸하지 않으려면 갑이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변제기 후에요. 변제기 후에 돈 갚을 날짜가 지난 후에 변제기 후에 이 말이죠. 자요. 채무자 갑이죠. 갑.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반한다. 무슨 말이냐? 갑이 돈을 갚지 말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피담보 채권을요.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뭐란다?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그러면 그런데요.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고 갑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채무자에게 뭐란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구상권을 행사한다.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돈을 갚아라.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채무자 갑한테. 무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3취득자고요. 제3취득자는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단일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문으로 시험이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문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원래 여러분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을 담보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 담보 물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뭐냐? 기초적인 이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유치권을 배우고 질권을 배우고 저당권을 배우는 것이 원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유치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문제인데 원래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을 배우면 쉽죠. 알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저당권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이걸 다 빼면은 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여기서 채권이 뭐냐? 채권 이게 하나 있고요. 어디에다 저당하면 어디에다가 두 번째요. 그럼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요. 저당권이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침해. 그래서 여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 내가 만약 지금 공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하죠. 그래서 기도에서 내가 합격을 하면은 뭐 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여행 경비 친구들하고 개모임을 해요. 5명이요. 내가 만약 공주에서 합격하면 우리 5명 제주에 여행 가자. 여행 경비 한 사람당 50만 원 내가 그거 다 댈게.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행 못 가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여행 경비 한 달에 보니까 50만 원이더라 한 사람당. 우리 5명이니까 250만 원이다. 그럼 25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아달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하는데 그 일 하면 끝나면 그럼 얼마 정도 줄 거예요? 그 일 끝나면 내가 한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그 일을 얼마다? 가치가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 말. 이렇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10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날 200 빌려주고 그 다음날 또 100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100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한 번씩 돈을 빌려줬잖아요. 한 번씩 돈을 빌려준 것마다 저당을 잡아봐. 웃기잖아요. 조그만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들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로? 500으로. 돈을 빌려준 게 1억이에요. 1억인데 1억짜리를 다 저당 잡아도 되죠. 1억 중에서 일단 5천만 원만 저당을 잡고 싶어요. 반만. 그러면 5천만 원만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100 빌려주고 을이 200 빌려주고 병이 300 빌려주고 정이 400을 빌려줘 100 빌려줬어요. 이렇게 100, 200, 100. 그럼 어떡하냐? 한 사람이 각각 저당 잡으면 웃기잖아. 이게 또 조그만 것들이요. 그럼 어떡한다?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개로 저당을 잡고 어떡한다? 갑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에서 360조예요. 360조에 보면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그럼 보면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제일 먼저 빼는 것이 뭐다? 경매대금에서 제일 먼저 빼는 게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이런 것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저당물 보관비용 있죠? 보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 저당권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저당물은 보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물은 보관하지 않으니까 저당물을 보관할 때
질권 같은 것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물 보존 비용 같은 것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물은 뭘 하지 않으니까 보관을 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이때 이자는요 등기가 된 것은 제한 없이 보장이 돼. 제한 없이 보장.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지연 이자하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뭐가 시험이 나오냐? 이런 게 시험이 나와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그러냐? 원금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연 이자는 등기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OX, X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뭐가 된다? 보장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연 이자, 저당권, 실행 비용 이렇게요. 그 다음 위약금, 이자, 원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만, 1년분. 이게 중요하죠? 1년분. 그런데 이 1년분이라는 것은 채무자. 채무자는 어떻게 한다? 전액을 책임을 지죠. 채무자는. 그러니까 이 1년분이라는 것은 우리 봐.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건물이 경매가 되면 여기는 A라고 하는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 밑으로 껌딱지가 어마무시하게 붙는단 말이죠. 껌딱지가. 알겠죠? B, C, D, E, F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임차인, 압류, 가압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 걸려야 하는데 후순위. 이런 사람들도 돈을 몇 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경매 대금이 만약에 3억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원금 빼고 그 다음에 이자 빼고 위약금 빼고 그런데 통과풀 날짜를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지연이자는 바로 이때 되면 돈을 갚았는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돈을 갚았다 이 말. 3년 만에 돈 갚을 날짜가 지나서 그럼 일단 지연이자는 돈 갚을 날짜 즉 변제기로부터 몇 년짜리만 1년 1년짜리만 먼저 돈을 갚고 1년만 먼저 돈을 갚고 나머지 2년분요. 나머지 2년분은 돈을 갚는다 돈을 갚지 않는다. 돈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일단 1년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후순위가 받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머지 걸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1년분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라는 거지. 만약에 후순위가 없다 해봐. 후순위가 없다? 그러면 경매 대금 전체에서 돈을 다 받아가는 거죠. 3년분이든 5년분이든 다 받는 거죠. 알겠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후순위들도 몇 푼을 받아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만 일단 받고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다 돈 다 받고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2년분을 받는 것이고 남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360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60조에서 다른 것은 뭐가 중요하냐? 저기서 저 시험이 나오면 우리는요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지연 이자란 말하고 이자란 말하고 다르다. 지연 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그냥 이자는 뭐다? 제한 없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제한 없이란 말이 아니고 이자율이 제한 없이 그 말이 아니고 뭐다? 이거라니까 봐봐. 만약에 3년간 만약에 계약을 했다. 3년간. 그러면 3년이 몇 개월이죠? 36개월이죠? 36개월의 이자를 다 받는다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럼 만약에 5년이다. 그럼 몇 개월? 60개월의 이자 이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연 이자는 그게 아니고 만약 3년 계약을 했다. 3년째가 될 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러면 뭐다? 그때부터 지연 이자라는 것이 나와. 지연 이자. 그 지연 이자를 몇 년분만 일단 1년분만 일단 받고 나머지 만약 3년을 지연했다. 그럼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냐? 그게 아니고 일단 1년분은 원금하고 3년분의 이자하고 위약금이 있으면 다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연 이자를 몇 년분? 1년분 받고 나머지 2년분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것은 뭐다? 먼저 후순위가 먼저 받고 후순위가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360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여기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한다는 말이고 이 두 가지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지연 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인데 1년분이란 말이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냐? 누구하고?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분. 채무자하고 관계해서는 전액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다 잡는가? 첫 번째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동산 같은 경우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나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하는 것이 해야 돼. 등기나 등록. 이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저당권이고 부동산이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인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 부동산인데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작물하고 뭘 하는 거? 명인방법이죠. 농작물하고 명인방법.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에서 저당 잡는 거 뭐다? 토지, 건물, 임목이죠. 토지, 건물, 임목.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산이죠. 동산에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거 있죠.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장비. 이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준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지분 있죠. 지분 위에도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요. 어업권, 광업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잡을 수 있죠. 저당을.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인데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뭐가 있다? 지역권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차권 안 돼. 등기가 돼도 안 돼. 임차권.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여기서 객체는. 그래서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것.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농작물, 명인방법, 지역권, 임차권,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이 말은 뭐다? 경락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면은 경락을 받고 미치지 않으면 경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저당권은 두 번째 다른 약정이 없어야 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세 번째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알았죠? 전후를 불문하고 네 번째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이 후는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다섯 번째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보면 경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집행관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것이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 목록 기재 여부를 하고 불문하고 경매 등록 불문하고 어디 비친다? 여섯 번째요. 부합물과 어디 비쳐?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죠. 여기 세 가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어.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른 약정이 있어도 미친다. OX, X.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여기서 부합물은 뭐다? 주유소에 보면 유류 저장 탱크가 있죠. 유류장 탱크. 그 다음에 건물에 정화조 탱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종물은 뭐다? 종물은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죠. 그래서 수족관 건물, 종물이죠. 수족관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유소에 뭐가 있다? 주유기. 이런 것을 뭐란다?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물이라는 것은 뭐죠? 종물, 주물이 있고 종물이 있죠. 횟집이 주물이고 수족관 건물이 종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수족관이 있는 횟집하고 수족관이 없는 횟집이 있으면은 수족관이 있는 횟집을 들어간다. 사람들이 수족관이 없는 횟집을 들어간다. 수족관이 있는 횟집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족관이 있으면은 횟집이 더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물이라는 것은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횟집이 경제적 이유를 더 많게 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도움을 주는 것 한마디로 그것을 뭐란다?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만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횟집이 경매가 되면 뭐까지 경락을 받는다? 수족관까지 경락을 받는다?
주유소가 경락이 되면 뭐까지 경락을 받는다? 주유기까지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주물하고 종물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있죠? 부동산.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가 있죠?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의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독립한 부동산, 독립성이요.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라든가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농약물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을 경락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요, 집합건물법 강의했죠? 알겠죠? 집합건물법 봐봐. 집합건물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01호, 이것을 201호죠? 이것을 뭐란다? 전적으로 소유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해. 우리 이것을 뭐란다? 실평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거 땅을 이용해야죠? 땅을 이용한 걸 뭐란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죠. 전유 부분을 뭐란다?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란 말이죠. 201호에 대한 저당권, 201호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미친다 말은 201호에 대한 저당권으로 경매가 되면은 경락받은 사람은 전유 보호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대지 사용권까지도 만다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러면요, 남의 토지, 이러면 타인의 토지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나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상권하고 임차권이 있어야 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려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야 되죠. 땅을 빌리는 것을 뭐란다? 지상권, 임차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죠.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다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다 미친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다 저당을 잡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도 같이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저당권의 침해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당권은 뭐냐? 첫 번째 저당권은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저당권에 대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저당권하고 뭐하고 지역권. 두 가지를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한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 만약에 봐봐요. 이러한 산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의 산이 임야예요. 임야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저당을 잡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나무를 다 벌목을 했어. 벌목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요 싣고 지금 반출 중이야. 반출 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나무를 싣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저당권자는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를 못해요. 어떻게 한다? 이것을 본래의 장소에다가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하라고 청구를 해야지 원래의 장소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그 나무를 반환해라. 이렇게를 못한다고. 왜? 저당권자는 뭐가 없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손해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가 발생하죠. 그럼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이게 중요해. 실행 전이라도 경매가 되기 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손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돈을 갚으라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란다? 기한의 이익을 뭐란다? 상실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우리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즉시 변제 청구라고 얘기를 해.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요. 말이 다르죠. 저당권 설정자. 여기는 봐봐. 여기는 누구죠? 채무자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 누구를 설정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누구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맨 끝에 봐. 맨 끝에. 채무자. 또는 누구다? 물상보증이잖아요. 물상보증이라고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란 말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도 들어가니까 설정자에는 물상보증인도 들어가니까. 설정자예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말이죠. 설정자의 잘못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현재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 있느냐 책임 있는 없느냐 아니고. 그러면 뭐한다? 그만큼 현재 감소하면 그만큼 감소한 만큼 보충하라고 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담보물을 보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한의 즉시 변제 청구란 말하고 담보물 보충이란 말은 다른 말이죠. 담보물 보충이란 말의 뜻은 뭐죠? 부정한 만큼 채워라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잘못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가 잘못했을 때 부정한 만큼 채워라. 그러니까 보충을 했죠. 보충을 했으니까 부정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다 없다?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여기 봐봐.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이나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보충을 했잖아요. 보충을 했으니까 담보가 가치가 감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 언제요?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그리고 봐봐. 여기 저당권을 침해해서 중요한 키워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권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원래 과실 수취권이 있어 없어? 과실 수취권이 없어. 없는데 저당권자는 언제 과실을 수취하냐? 압류를 했을 때 과실 수취, 압류했을 때. 그럼 저당권자가 압류했단 말은 경매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원래는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는데 그것을 뭘 했을 때? 압류를 했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게 두 번째.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손해가 발생하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을 때. 그럴 때는 당장 돈을 갚으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은요. 설정자가 잘못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손상 감소 멸실. 설정자. 그랬을 때 담보물을 보충한다. 담보가 보충됐다? 그럼 더 이상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보충이란 말은 완벽하죠.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여러분요. 172페이지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근저당권하고요.
공동 저당하고요. 한꺼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